창업의 제 시간입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주제는 창업 컨설팅, 누구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디까지 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즌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이제 지원 사업이 이제 다 결과가 나왔고, 뭐 창업중심대학은 사실 너무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뭐 사실 그거를 막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단 그건 조금 운적인 요소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요소들을 빼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정말 맨 땅에서 창업을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지원 사업을 받고 창업을 시작하시든지 뭔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가장 이때가 창업가로서는 고민이 많은 시기고 또 그런 만큼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뜬금없는 콘텐츠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얘기, 이 시간에 가장 적절한 어떤 내용들을 알아둬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고 또 자료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네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가장 고민이 많을 여러분의 시기에 역시 이제 가장 지금 의문이 되는 거는 이 시점쯤에 컨설팅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될까? 그럼 컨설팅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종종 어디를 가든 만나게 될, 이 바닥에서 어디를 가든 만나게 될 흔히 얘기하는 멘토나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무슨 뭐 암과 흑 뭐 그러니까 뭔가 이명과 진실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고발한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적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창업을 하면서 막혀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 그러니까 사실은 컨설팅 얘기가 있긴 하지만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이 좋냐 나쁘냐, 뭐 멘토링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종류의 문제보다는 실제로 어쨌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이게 컨설팅이나 이런 그 멘토링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사례 연구도 있고요. 뭐 오늘 사례 연구가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어떤 일반론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 강의 흐름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거죠. 내 사업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원 사업이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내가 기대를 했던 사업 자금이 막힌 상태에서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고 혹은 자금 조달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자금을 조달하든가 이 사업을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사업이 되신 분들은 당장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해야 될지 법인을 세워야 될지 법인을 세우면 만약에 팀원이 있으면 지분율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뭐 이제 뭐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막상 뭔가를 하려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게 다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상당 부분 이제 하려고 뭐 멘토링이나 뭐네 하고 있지만은 어떤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그 열정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어떤 봉사하는 몇몇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는 사실 되게 한계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이면과 어떤 진실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한 세 가지 사례 정도 들어드릴 텐데 이거는 사실 컨설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개인의 영역에서 조금 준비를 못해서 생기는 부분들 혹은 컨설팅으로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원픽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화두를 던져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내 사업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입니다.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뭐 어쨌든 사실은 뭐 지원 사업을 받고 시작을 하건 지원 사업 없이 뭔가를 시작은 간에 여러분은 어쨌든 이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창업이라는 게 정말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뭐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막상 또 시작하려는 여러분의 상황을 빗대어 봐도
이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어떤 그 대박의 꿈, 진짜 뭐 대박이라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면서 뭔가 어떤 내가 꿈꾸고 있던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굉장히 훌륭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 좋았단 말이죠. 근데 뭐 사업 자금을 뭐 지원 사업으로 확보를 했건 투자 유치를 했건 자기 자본으로 시작을 했건 간에 여러분이 사실은 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맞닥뜨리는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세상에 중요한 거는 돈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돈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고용한다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 고용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을 또 어디서 어떻게 고용해야 될까?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지원 사업이 들어오건 투자가 들어오건 결국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시작품은 생각보다 안 만들어지고 사람은 생각보다 안 구해지고 시장은 생각보다 진입하기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유통 뚫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장벽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매출은 정말 생각보다 안 나오고 이건 뭐 한 몰라요. 예비 창업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이제 경험을 못 해보셨겠지만 초창패나 이런 창도패나 이런 어느 정도 시장을 들어가셨던 분들은 매출이 나와도 이게 정말 우리 회사 유지할 정도의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고 진짜 이게 없었으면 문을 닫았겠지만 그나마 있어서 버티고는 있지만 이걸로 사업한다는 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죠. 뭐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사업해가지고 매출 펑펑 터져 나가면은 뭐 지원 사업 이런 거 뭐 눈에나 들어오겠어요. 당장 돈 벌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금 조달을 통해서 뭔가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이제 지원 사업이나 투자 유치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설사 매출이 나와서 회사가 어떻게든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회사 차원의 투자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죠. 또 대출을 받아서 하기에는 또 위험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도패나 아니면 뭐 R&D 디딤돌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차 3년차 돼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보면 막 경진대회 막 1등하고 하면서 되게 많이 했던 분들이 정말 어떻게든 고정비용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막 1,000만 원짜리 지원 사업 경진대회도 나오고 막 100만 원짜리 지원 사업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자금 조달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작할 때는 좋았다라고 하는 그 베이스는 정말 좋아요. 그건 좋고 여러분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해가셔야 되는데 추진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결국 모든 문제는 이 생각보다라고 하는 바로 요 카테고리. 생각보다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글쎄요, 그 힘들다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상담을 했던 어떤 창업가 분 보면은 사실은 그분은 제이커브를 그려가지고 막 대박을 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을 하고 싶고 그거를 여태까지 해오면서 나오는 보람도 있고 뭔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사업도 나름 재밌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뭔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본인이 외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틀어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짜 나는 이 사업이 좋은데 이걸 접어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행복한 거고요. 그나마 이제 외부에서 뭐 알바를 뛰건 뭐라건 자금 조차를 아예 그냥 조달이 안 되는 경우는 정말 이제 그때는 근본적인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온갖 불안감들 생각보다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게 생각보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온갖 불안함 속에서 싹 트는 여러분의 고민이 결국엔 이거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도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카톡으로 채널이나 이런 쪽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이게 너무 절실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뭐 현실적으로 다 지원을 해드릴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글만 봐도 아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금이나 어떤 사업의 상태가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대표자의 상태 자체가 제가 몇 마디 해주고 조언해준다 그래 봤자
그게 전혀 해결이 안 될 만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컨설팅이나 상담을 한다 그랬을 때 뭐 현실적으로 제가 뭐 몇백만 원을 받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다간 저 학교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관점 자체가 다른 게 제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그 맞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외부 상담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은 기준이 맞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학교 애들도 기준이 안 맞는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또 이제 어쩐 그 제 학교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교수로서 어쨌든 저희 제자들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한 그런 친구들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풀어간다 그러면은 좀 가끔 가다가는 정말 제자니까 지랄도 한번 하고 정말 막 잔소리도 되게 막 심하게 하고 그 긴 시간 동안에 계속 그렇게 쌓아가는 그런 축적되어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상담이건 멘토링이건 컨설팅이건 이게 되긴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실제로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그 기준치에 맞고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상담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되게 열심히 살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다만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본인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제가 이 채널 M&A로 밸류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밸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에게 없던 가치를 만들어주거나 못하고 있던 거를 새롭게 꾸며주거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사업 계획서를 도와드린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지 않은 거를 거짓말을 쳐가지고 뻥을 쳐서 임의로 만들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걸 잘하는 게 브로커들인데 이런 건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지원 사업 한번 받아도 결국 회사가 추락을 하는 거죠. 왜? 애초에 자기 사업으로 꾸며간 게 아니고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치장을 했기 때문에 그 화장만 지우고 민낯이 드러나면 회사가 뭐 본인의 의도랑 상관없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생각한 걸로 사업에 그 어떤 틀이 잡힌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채널 M&L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보살핌을 받아서 갈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그 기준 아래에서 실제로 뭔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시점은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본인이 갖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가치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하건 고생을 하지 않았건 간에 어떤 시장을 보고 있는 시야나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까지는 형성이 돼 있고 이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숨어 있는 그 가치를 어떻게든 밖으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효과가 생기는데 이게 사실은 컨설팅이나 멘토링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나와야 되는 어떤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생각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실제로는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반대로 잘못하진 않았지만은 뭔가 아직은 이제 그 자기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고 있는 그 가치를 이제 바깥으로 못 끌어내는 경우도 많죠. 그 흔히 얘기하는 극지하는 복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그 극지하는 복권을 제가 긁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극도로 그거를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 거의 뭐 한 달 단위로 걸려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저는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해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흔히 이제 골목 식당이나 이런 아니면 비슷한 류의 이제 그런 그 채널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빌런 같은 것들도 자극적으로 나오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콘텐츠화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게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다. 그럼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고민이 이제 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한테 그런 거 요청했다가 제가 예전에는 그냥 답변을 드렸는데 개인 상담 안 한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근데 또 보면은
이게 또 답변을 드리면은 또 이제 계속 이제 막 말을 걸고 하면서 계속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요소들도 이제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이라서 최근에는 답변을 안 드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건 자격 미달인 거예요. 예, 왜 자격 미달인지는 사실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컨설팅은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컨설팅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여러분의 사업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고민거리를 갖고 있고 그거를 뭐 어떤 지원기관에서 하는 그런 무료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통해서건 아니면은 이제 다른 또 돈을 주고 하는 그런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통해서건 뭔가 아예 남의 말을 안 듣는 것보다 한 번쯤 그런 말을 듣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잘못된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은 제가 가장 기분이 나쁜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담을 예전에 이제 제가 지원 사업 같은 거 받아가지고 뭐 캠퍼스 타운이나 아니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서울대 안에서 하는 그런 지원 사업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오는 경우에 보통 이제 상담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몸으로. 맨손 말고 맨몸. 그냥 이게 티셔츠 입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무슨 상담이야. 그거는 그냥, 이제 서울대에서 뭐 이렇게 해주는데 한번 와가지고 얘기나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거거든요. 그게 되게 악의적이진 않은데 굉장히 저한테 시간 낭비인 적도 많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와가지고 되게 당당해요. 자기가 이게 된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아니 당신의 1시간이 지금 나한테 예약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기 창업 패키지나 아니면은 이제 캠퍼스타운 지원 사업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 보통 그런 지원 사업의 멘토링 지원 사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냐면은 제가 멘토로서 받는 수당이 1시간에 10만 원이에요. 제가 그걸 받으려고 멘토링을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1시간에 10만 원짜리를 하려면 차라리 제가 다른 쪽에서 강의를 한 번 더 하는 게 낫고 차라리 다른 쪽에서 뭔가 어떤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저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과제를 하는 게 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그 10만 원이 있고 없고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거고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창업자를 만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도 또 시야를 넓히고 요즘에 어떤 고민거리가 뭔지도 알고 또 그걸 또 콘텐츠로도 만들고 또 같이 공유도 하고 뭔가 이런 어떤 상생을 하는 기대를 하고 나가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돈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갑질을 하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걸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이제 멘토링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요 얘기를 조금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준비도 안 해오시는 분은 아예 그냥 바닥부터 글러먹은 상황인 거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막 뭔가 준비를 해온다 그래가지고 막 이만큼 이렇게 해오는 분들도 보면은 고민거리가 되게 많은데 심층적으로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찰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1시간, 2시간으로 해결이 되질 않아요.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진단을 하는 1시간과 같이 고민을 하는 1시간과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1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숨어있는 어떤 그 가치를 찾아내는 1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같이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본인이 이제 나중에 그걸 또 고민하는 그런 한 5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또 1시간, 6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하루 안에도 이루어지면 안 되고 보통 뭐 하루에 1시간씩 거의 한 달 정도를 갖고 오면서 계속 숙제를 내주고 본인이 고찰을 해오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멘토링 육성이 된다 그러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고 그냥 던져놓고 본인이 어떤 해결책을 안 갖고 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지난한 시간을 1회나 2회 정도의 유료건 무료건 컨설팅으로 이거를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컨설팅
한번 받았는데 그걸로 정말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진짜 크게 갈 수 있었다. 그런 경우는 실상적으로는 대표님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쌓여왔던 어떤 고민이나 고민들이 대표 스스로가 굉장히 고찰이 많이 된 케이스고 그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케이스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한 번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정말 이게 해결이 된 경우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이제 그 정도로도 해결이 될 만한 문제 인 거고 그게 아니면 얘기했듯이 대표자가 원래 그쪽으로 좀 인사이트가 좀 있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딱 들어와 가지고 얘긴 듣고 막 이게 시야가 넓혀졌는데 실제로 그걸 그렇게 머릿속에 두고 나중에 또 이제 그게 시행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정작 사업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이게 컨설팅의 한계가 분명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자가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이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효과가 나오는 게 진짜 뭐 돈 100만 원 쓰건 200만 원을 300만 원을 쓰건 그 돈을 가지고도 진짜 아깝지 않을 정도의 진짜 몇백억 가치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상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을 써도 뭐 멘토도 그렇고 멘티도 그렇고 컨설턴트도 그렇고 컨설티라 그래야 되나?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그냥 아무 주는 거 받는 거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설턴트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소정의 비용을 내고 유료로라도 컨설팅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걸 받기 위해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내가 돈 내는데 뭐 이 사람이 다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이제 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컨설팅의 이면과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생각할 때 나 정말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좀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냥 연락하는 거예요. 나 컨설팅 받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근데 본인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드리는 게 이제 사업 계획서 BM 쪽이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제품 제작 양산 쪽이고 최근에는 이제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쪽도 웬만큼은 방향성을 잡아드리기는 해요. 근데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쪽도 실제로 시리즈 ABC까지 넘어가는 영역이다 그러면 그때는 AC도 아니고 VC 영역인데 그쪽 영역은 저도 아직까지는 깊게 들어가지 못해서 어떤 기본적인 흐름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은 정말 어떤 디테일한 방법론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요청이 들어와도 이제 저 말고 이제 다른 교수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반대로 시제품 제작이나 양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안에서 이거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만드는 것만 보면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를 사업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자금 조달까지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사업 계획서나 BM은 이제 주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다른데 뭐 보편적으로 이제 플랫폼이나 아니면 하드웨어 쪽이나 이제 거의 대부분을 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이제 또 잘 모르는 영역들은 아주 보편적인 론밖에 얘기를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세무회계 법률 논문은 완전 예비 창업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기본 개념은 제가 심어줄 수 있는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뭐 혹은 변리사 이 사람들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듣는 게 맞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도 제가 실제로 그 저작권이나 이제 상표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봐라. 회사의 전략적인 요소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라 해서 저의 그 수제자 한 명을 정말 제 수제자가 있고 애제자가 있거든요. 걔는 수제자이면서 애제자 정말 아끼면서도 정말 잘하는 그런 제자인데 걔를 이제 보냈는데 그 변리사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 전화해서 조용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기초 강의는 좀 공부는 시키고 보내. 야, 특허가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설명을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얘가 분명히 수제자인 건 맞는데 워낙 그 다른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창업한 지 2년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특허나 상표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하니까 기초 강의는 들었어도 그냥 재밌다고 넘어가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해가지고 너희씨 이제 막 이제 하면서 한번 또 이게 설명을 해주면서 좀 이해를 돕고 다시 이제 상담을 받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은 그냥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돌파해 나가야 될 어떤 부분이냐 그거를 상담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나는 너무 머리가 복잡한데 정리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창업 일반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창업 일반 컨설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되게 어렵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많지가 않은 게 이게 좀 인내심도 필요하고 되게 얘기도 많이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이런 거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막 한 번에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몇 번 쪼개가지고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시간을 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업 일반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은 컨설턴트도 되게 잘 만나야 되고 이게 보통 지원 사업 한 번 이렇게 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받는 걸로는 거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창업 지원 사업에서 들어가는 어떤 컨설팅이나 멘토링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안 해요. 그냥 창업자들 힘드니까 모르니까 상담하자 그러고 이제 풀 이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람직한 컨설팅을 만약에 이제 받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람직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이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변호사랑 얘기했는데 오히려 변호사가 대표님 이거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풀어야 될 건 아니고 오히려 좀 창업 전반적인 어떤 사업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게 돼서 뭐 다시 이제 저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제대로 된 컨설팅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옵션을 주는 여기까지가 컨설팅을 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이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물론 정말 어떤 방향성이 없고 너무 본인이 혼동이 올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거를 해봐라라고 권장을 해요, 실제로. 근데 권장을 하지만은 너 이거 안 하면 나한테 죽어? 이게 아니고 이런 걸 해보세요. 이거를 통해서 당신이 좀 경험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오게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옵션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근데 이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몇 가지 옵션을 줬는데 그 옵션이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라고 쳐내고 자기 맘대로 하다가 사고치고 다시 오면은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멘토링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했던 몇 가지 옵션들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옵션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어떨까요라고 본인이 또 스스로 해답을 찾아오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바람직한 컨설팅은 내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는 컨설팅.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아니지만은 당장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과 그 옵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 무결한 솔루션은 보통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내가 이 어떤 1번 옵션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감수해야 되는 것, 2번 옵션을 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진 컨설팅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가지고 해답 이거 하세요. 이거는 되게 사실은 잘못된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오신 분도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럼 진짜 잘못된 컨설팅은 어떻게 되는 거냐? 훈수. 한자로 적었는데 훈수.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이제 소상공인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영업 뭐 식당을 하거나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이런 쪽에 있는 영역은 제가 흔히 강의를 하는 어떤 장사의 영역은 제가 흔히 강의하는 이 콘텐츠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실제로 여기 악플을 달거나 막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를 보면은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스타트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물건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 얘기를 들으면은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실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발끈하시는 건데,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걸 하시는 분들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창표 초창표를 못 받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여러분이 이 예창표나 초창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장사의 영역이
어느 순간부터 스타트업의 영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흔히 얘기하는 J커브까지는 안 가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어떤 성장 곡선을 그리면서 여러분의 사업이 어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실행력 있는 현실성 있는 그런 그 사업 계획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시장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하니까 갖고 있는 거를 포기를 못 해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평생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창폐, 초창폐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업의 모델로 가려 그러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표의 마인드가 그런 J커브를 그릴 수 있는 어떤 성장 곡선과 내가 어디까지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어디까지 리스크를 여기서 끌어당길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 마인드가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뭐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 저희 뭐냐 이 사업을 막 이렇게 내 맘대로 한다거나 심지어는 실제로 청창산의 예창패에서 되게 자주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멘토나 전담 교수가 하는 지도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결제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결제를 받는 건데 그걸 안 해주는 거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었다고. 근데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월권행이고요. 기본적으로 월권행이고 만약에 멘토와 어떤 대표의 관계에서 그 정말 대표와 멘토의 의견이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멘토가 기본적으로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고요. 그게 이제 안 좋은 결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대표자 본인의.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놔두는 게 맞는 거고 이 친구가 내 말을 너무 안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계속 리스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그 경고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야,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결제 안 찍어줘. 이거는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는 놈인 거죠. 멘토도.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얘기하면 뭐 쓰레기 멘토예요. 말 그대로. 그런 경우는. 왜 지 사업도 아니고 지가 지분도 안 갖고 있는데 남의 사업에다가 그런 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훈수질을 하는 컨설팅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받게 되면은 적어도 훈수는 스타트업에게서 두어서도 되고 안 되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희 창업자들 제자들이나 아니면 제가 만났던 스타트업들한테 지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지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표현에서 제가 지랄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집을 피우니까 좀 세게 말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냥 자기 그 판단에 사는 거구나. 한 90% 정도는 대부분 그 제가 예상한 대로 가고요. 한 10% 정도는 또 자기 고집 세워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렇게까지 세게 말을 하고 뭘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제 말을 듣지도 않을 것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저를 가르치려고 들면 그건 조금 예의가 다르죠. 그런 경우에 저도 지랄을 해요. 아니 뭐 나를 가르칠 거면 왜 상담을 와요? 지가 그냥 잘해가지고 난 가르치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훈수라고 하는 거는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컨설팅에서는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설사 어떤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하거나 멘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세게 나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도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또 막상 본인이 알았습니다 하고 선택하면은 뭐라 그래요? 그냥 잘 하시고 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절대 멘토가 됐건 컨설팅이 됐건 그 훈수는 두면 안 된다. 훈수를 두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뭔가 강요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쓰레기다라고 제가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책임을 못 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하건 그 회사가 흥하건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오로지 대표의 몫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하지만 당연한 진실이 컨설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설팅을 받으러 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나 대신 책임을 져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면서 그 책임의 종류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여러분의 결정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창업 쪽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업 쪽에 있는 대부분의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돈 받고 할 얘기 해주고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서나 아니면 리포트 같은 걸 통해서 자, 우리가 판단한 건 이런 거고 이런 걸 바탕으로 당신이 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잘못된 거죠. 어쨌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뭐 골목 식당에 관련된 컨텐츠들이나 이제 그 SBS에 했었던 실제로 골목 식당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백종원 대표님이 실제로 솔루션을 주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창업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엄밀하게는. 예. 근데 이제 백종원 대표님도 보면 아무한테나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솔루션을 짊어지고 나갈 상태가 됐을 때 주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대표자의 몫인 거고, 설사 그걸 받아들여서 잘 됐다 그러면은 그땐 나중에 또 골목식당에서 추가 솔루션을 주잖아요. 근데 받아들여서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안타까워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잘 되건 안 되건 책임이 본인의 몫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컨설팅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컨설팅 전에 알아둬야 될 사항인데, 싼 게 비지떡입니다. 이거는 컨설팅뿐이 아니고 모든 외주 계약과 아니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될 모든 어떤 그 기브앤테이크에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된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형태의 무슨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돈만 뜯기고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들었던 경우에는 뭐 창업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제 500만 원 정도를 줬는데, 막상 이 사람이 해주는 거는 그 기업 그냥 IR 자료 자기 맘대로 만들어준 거지, 실제로 우리 회사가 뭐라는 거고 뭐에 대한 건지 하나도 안 물어보는, 그러니까 대표자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보고 야, 이거 좋은 거니까 써, 이렇게 되는, 정말 알아서 다 해주는 턴키 방식의 IR 제로. 아니, 지가 우리 회사 임원도 아닌데. 그런 이제 돈만 날리는 안 좋은 케이스도 있었는데, 근데 비싼 게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확실한 거는 싼 거는요 확실히 싼 티가 나요. 예, 제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아이패드 이거 되게 좋거든요. 요 쓰는 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싸게 하겠다고 한 10만 원짜리 태블릿으로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뭐 사업이 강의를 하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간편하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돈값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돈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대체로 보면은 컨설팅을 할 때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거예요. 뭐 비싼 걸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적어도 30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는다 그러면은 딱 3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건 정말 얻어 걸린 거죠. 진짜 좋은 컨설턴트를 만난 그런 경우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사람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미끼 상품을 했다 나중에 더 큰 돈을 요구하면서 막 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어떤 컨설팅을 받게 됐다 그러면은 그거를 최대한도로 여러분의 거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가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 이게 한 3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제가 만약에 어떤 그 효과적인 어떤 그 강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마이크에 어울리는 다른 셋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지금 전 웹캠 하나 쓰는데 카메라를 뭐 700만 원짜리 쓴다. 그러면은 그 700만 원짜리 카메라에서 나오는 그 4K 영상을 제대로 닫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이테크 약간 고사양의 컴퓨터 한 거의 한 7, 8만 원짜리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 PC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세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00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는다 그러면은 500만 원짜리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나 10만 원, 20만 원 생각하고 들어간다. 딱 그 수준으로 받는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무료 컨설팅을 한다. 그냥 딱 그 무료 컨설팅에 나오는 그 시간당 10만 원짜리 딱 그거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가서 제대로 된 걸 못 받았네. 생각을 해보세요.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나 이런 어떤 그 팀에게 연결을 해줄 때는 그만한 가치를 주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걸 하지만, 우리 쪽 변호사도 너무 좀 일이 커지거나 복잡해지는 이슈가 있을 때는 이런 거는 법무법인에 통과해서 좀 제대로 된 돈을 받는 게 맞다. 이거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소개를 시켜주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이제 지원 사업에서 법률 상담해가지고 지원해 준 거 보면 시간당 10만 원 준단 말이에요. 시간당 10만 원짜리 변호사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인 틀이나 방향성만 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법무법인 가가지고 변호사한테 진짜 제대로 된 아웃 차지를 내고 한다 그러면 보통 10분 단위로 하니까 보통 시간당 최소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여러분 법인 같은 거 법률 상담 한번 하려면 법무사랑 얘기하는데 1시간에 25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뭐 학교나 지원기관에서 공짜로 하는 거,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런 데서 나오는 컨설팅 피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수준 이상을 받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이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맘대로 써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거기 나오는 대다수의 컨설팅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공짜로 오는 거라는 걸 다 알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의지가 있고 어떤 그 생각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이제 몇몇을 빼고 나머지는 그냥 시간대로 나오는 거예요. 1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결국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건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돈을 내고 막 뭐 진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대에서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학위도 갖고 있고 이쪽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컨설팅을 위해서는 최소 6주에서 2달 정도, 8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한 주에 1시간씩 만나서 계속 신경을 쓰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단가가 얼마가 되겠냐는 거지. 그 단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반대로 또 뭐냐면은 제가 그걸 하면은 김영란법에 걸려가잖아요. 쫓겨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은 제가 그렇게 고용이 됐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월급 주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컨설팅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 돈은 돈대로 날리고 혹은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제대로 된 컨설팅을 못 받고 불만만 쌓이게 되는 그런 요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기 스타트업 컨설팅 시장의 기본적인 한계가, 업계 전설 같은 사람들이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시간당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짜리 안 해요. 대부분 이제 시리즈 ABC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엑시스를 하기 직전에 M&A 쪽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IPO 상장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진짜 막 회사 막 몇백억 몇십억으로 갈 때 거기에 건당 막 몇천만 원 받아가면서 이렇게 계약해서 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 초기 스타트업 컨설팅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조금 키워보면서 좀 좋은 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때 딱 열정페이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정말 좋으신 분들과 나머지 찌끄레기들로 철저하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그 찌끄레기와 그 사이에서 자기도 어떤 이런 꿈을 꾸고 정말 열정을 갖고 시작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아직은 역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봤을 때도 야, 저거 조금 불안한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초기 엑셀러레이터 중에 진짜 여러분하고 같이 꿈을 꾸겠다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시장 조사 같이 다니고 막 뭐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투자 단계에서 이제 지분도 같이 가져가고 또 일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열정이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반대로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사람이 대표인 것 같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바지상은 안 입고 사업하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런 회사가 끝까지 잘 가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이게 잘 가려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다음 단계 그 투자를 하는 단계에서 지분 깨끗하게 넣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가면서 자기는 자문 정도 역할을 해주면 딱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데,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이 회사 끝까지 성장해서 M&A 하면서 나도 대박을 쳐서 몇백 배를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놓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도, 거의 초기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도 약간 이런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투자나 이런 쪽 많이 해보면은 대체로 컨설팅도 그렇고 투자 쪽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주고 나머지 옵션의 대표나 나머지 옵션을 선택하는 거나 책임을 지는 거는 대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서 내비두는 게 실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이나 아니면 저희 멘토링의 기본은 본인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만나서 밥이나 먹고 필요한 얘기 들어주는 게 멘토링에서는 실제로, 컨설팅은 아니고 가장 좋은 해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주로 밥을 먹는 시간을 많이 만들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식과 경험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컨설팅을 잘하는 건 아닌 게 일단은 설사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엑시스를 하고 다시 이 바닥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면 사업의 기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시장을 보는 능력이나 사람을 고용하고 뭔가라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2000년도의 창업 환경하고 2022년도의 창업 환경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기 지식과 경험을 녹여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만약에 강요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상담자나 아니면 멘토나 엑셀러레이터가 되는 게 아니고 꼰대가 된다요. 꼰대가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욕망이나 아니면은 팀원 간의 어떤 마찰에 생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유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받으면 되게 좋죠. 그러니까 그런 선이 있어요. 제가 몇 년도에 한번 크게 싸울 뻔하다가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희 쪽 기관하고 일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자기네 회사 쪽에 있는 거를 막 집어넣으려고 해가지고 학교로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학교에서의 창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창업을 20년 동안 했고 그중에 4번을 했는데 4번을 창업을 해서 자기 경험이 되게 많다 그랬는데 아 뭐 이번에 아주 대단하신 분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꼬듯이 갔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였거든요. 아니 20년 동안 사업을 하셨고 4번이나 창업을 하신 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요 모양 요 꼴이냐고. 왜 당신 그럼 대기업에 총수가 안 됐냐고. 당신 자산이 왜 그러면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냐고. 그래봤자 지금 당신 하고 있는 거 그냥 애들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초기 창업자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이상 나간 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그 20년 동안 창업을 하고 4번이나 창업을 하신 분이 저보다야 경험도 훨씬 많고 그런 쪽에 어떤 그 트러블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창업 4번 한 것뿐이지 거기에서 뭔가 지금의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나 지식이 쌓인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꼰대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줄 수가 없고 안타깝게도 그런 초기 스타트업 컨설팅 업체나 유사한 형태의 어떤 일을 하는 멘토링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심지어는 뭐 요새 나오는 뭐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창업 했다가 예창패 받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회사 말아 먹으면서 자기네들이 컨설팅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사업 계획서 대신 써주고 뭐 투자 대신하는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항상 보면은 이게 좀 양날의 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막 사람들 끌어다 보이면 거기서 얻어 걸리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정말 자기네들이 원래 잘하는 게 스쳐 지나가. 거기가 이제 여기에 성공 사례가 되면 나머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피해를 본 다른 이제 한 99개 업체들이 다 그냥 떨어져 나가면서 우 몰려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그러니까 이 컨설팅 업체를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 주변에서도 이 사람 정말 괜찮다 그러는데 나중에 삑딱선 차가지고 제가 손절해버린 경우도 되게 많고 여기 되게 괜찮은 기업이네 마인드 좋네라고 했는데 1년 2년 지나가 보니까 완전 딴짓하고 있어서 손절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반대로 이제 이 기업 사장 되게 좋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좀 제자처럼 아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개삽질을 하고 있어서 깨끗하게 손절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겪었거나 겪을 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정체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정부 지원 사업 멘토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멘토링은 멘티에게도 멘토에게도 되게 이제 안 좋은 이제 시간이 있는데 멘티한테는 검증되지 않은 멘토를 준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풀 안에서 그 사람의 이력이나 아니면 백그라운드를 보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 제자들 중에서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저희 제자들이 겪었던 멘토는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는데 계속 자기가 하는 컨설팅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든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는 나중에 막 서울대 저희 쪽에 와가지고 막 사진 찍으면서 저랑도 같이 뭘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닥치고 꺼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쫓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인간들을 그냥 검증 없이 그냥 이 사람의 이력이나 이력서나 뭐 증명서 이런 것만 보고 그냥 풀에 막 집어넣어요, 진짜 실제로. 이런 쓰레기 같은 멘토들을. 걔 중에 진짜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분들은 어떻게 되냐. 거의 대부분 나갔어요. 한 1년, 2년 하다가 나가고 물론 또 이제 새롭게 좋은 멘토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을 운 좋게 만나면 다행인 건데 그런 분들 나간 이유가
예창패, 초창패 들어가는 이 멘토가 이게 답 없는 시장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창패 같은 경우에 멘토단 모집을 하더라고요. 아예 공개로.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시간당 8만 원으로 줄었고 이제 제한도 있고 거기에 무슨 뭐 보고서도 써야 되고 심지어 제가 요즘에는 서울대학교 초창패에 있는 멘토링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차라리 개인적으로 해주고 말지 그 안에 서약서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그 멘토링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녹취나 녹화본 같은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창업진흥원에서 임의로 쓸 수가 있다. 자기는 홍보용이나 뭐 다른 용도로 그거에 서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멘토링도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줌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창업 이음이라고 하는 걔네 플랫폼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1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아울 차지로 매기게. 그러니까 시간당 8만 원도 뭐 50분 했으면은 그거에 6분의 5 곱해가지고 주는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아니 대가리에 총 맞지 않으면 제가 그걸 뭘 합니까? 차라리 제 돈 들여서 괜찮은 저의 자격 검증을 거친 괜찮은 창업자 밥 사 먹이면서 걔랑 얘기하면서 노는 게 훨씬 나아요. 걔가 성장하는 걸 보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판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니까 제대로 된 멘토가 나오지도 않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진짜 제대로 된 멘토는 이 말 그대로 이 열정페이를 기꺼이 해주는 분들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나는 괜찮은 창업자를 만들고 당장은 이 친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겠지만 이 친구가 어쨌든 1년 동안 잘하고 가다가 정말 얘가 괜찮게 성장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내가 뭐 투자하고 있는 그런 투자 프로그램을 같이 해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성장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또 자기랑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단순한 열정페이가 아니고 자기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친구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나만의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렇지만 절대 강요는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미래 가치를 만들고 상생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그 좋은 멘토들도 실제로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워낙 창진원의 프로그램에 대인 게 많고 겪었던 것도 많고 실제로 또 이런 게 있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 쪽에서 멘토링 신청하는 기업들은 되게 많은데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 신청이 오면은 검증을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연결을 하는 거지 너무 과하고 이상한 게 아니고 뭐 자료 미비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라낼 수는 없어요. 그럼 민원 터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전화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오게 돼 있는데 요즘엔 제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 전에 한번 오랜만에 하도 그쪽에서 요청해가지고 이거는 좀 해도 되겠다 그래서 해봤는데 역시나 이제 2시간 동안 얘기는 잘 하고 갔지만 이 회사도 답이 없겠구나. 뭐 이유는 간단해요. 대표가 안 왔어요. 예. 팀원이 왔는데 그게 되겠어요? 이런 이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실망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제는 저는 외부 멘토링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 좋게 마주친다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기관 내에서 어떤 실적 차원, 관리 차원에서 하는 성과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제가 막 너무 좋은 기업이라서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런 데들도 제가 워낙 이런 걸로 되게 짜증내고 싫어하는 걸 아니까 알아서 검증한 애들만 보내주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되게 괜찮은 친구들이 있죠. 그게 뭐 여러분한테 그러면은 뭐 이런 멘토링을 받을 필요가 없다, 뭐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무료잖아요. 그러면은 딱 무료 컨설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정보나 몰랐던 사실들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초반에 이런 걸 받아보는 건 좋아요. 공짜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천을 하는 편인데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정말 운 좋게 어떤 괜찮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실제로 그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 실망해가지고 안 맞는 분들도 되게 많고 오히려 또 어떤 분은 저기 가선 정말 너무 실망했는데 여기 와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저희 자체 멘토링이 저뿐이 아니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없거든요. 서울대 애들은 우리한테 멘토링 받고 다른 데 가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 된 다음에 그쪽에 있는 멘토분들을 잘 만난 케이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업에 대한 멘토링이나 방향성 우리 쪽에 와가지고 상담을 받아요. 실제로. 예, 그 이런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멘토링은 확실히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게 많고 실제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냥 주는 거 없고 받는 거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요만큼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안 좋게 끝나는 한 20-30%의 그런 이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아마 제가 여기에다가 저기 예비 창업 패키지 받으신 분들 중에 잘못된 멘토링 사례 적어주세요 댓글로 해놓으면 이만큼 쌓일걸요, 실제로. 단톡방에서 엄청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좋은 멘토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관점에서. 그분 원래 있던 기관 관도고 멘토도 관도시고 지금 다른 일 하시더라고요. 창업했더라고 본인이. 저한테 멘토해달라 그러는데 물론 이제 뭐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또 이제 또 서로 가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저도 지금 분명히 이 안에서 밖에서 이런 이제 좋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진짜 나름대로 되게 좋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키우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엄연히 지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미래 5년 뒤에는 뭐가 될지도 모르는 M&A 사단이 꾸려지고는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서 작년엔 그냥 같이 꿈만 꾸는 단계였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근데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또 이제 운칠기삼이니까 또 얼마나 또 운이 따라주고 세상의 어떤 흐름이 따라줄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저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비용을 지불한다 안 지불한다 이거에 대한 것들은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이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컨설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확실하게 정하고 준비해 가면은 아무리 못해도 그냥 평타는 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 확실하고 여러분의 고민이 확실한데 거기다 대고 딴 얘기하거나 다른 멘토 얘기를 하는 멘토링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딘가 이제 그 상담을 갔는데 자, 법률 세계 회계 쪽은 조금 달라요. 그쪽은 아예 전문적으로 가면 진짜 아월 차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업계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컨설팅이나 멘토링이나 이런 쪽에서 뭐 추가 상담을 받기 위해서 유료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아니고 갑과 을의 관계가 돼요. 여러분이 돈을 내고 줄 걸 받는 관계가 되잖아요. 거래의 관계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거래자의 입장에서 주고받는 오케이 얼마 그럼 그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줄래? 내가 그걸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될래?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딜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씨 갔는데 돈을 요구하더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돈을 요구하면 네가 그 돈만큼 나한테 뭘 해줄 건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의 차이예요. 의외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잘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그런 건 있죠. 돈을 요구하는 컨설턴트는 대부분 특히 이제 무료 컨설팅에서 영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좋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는 못 봤는데 또 너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말씀대로 기브 앤 테이크 그때부터 영업을 했잖아요. 그럼 당신 지금 나한테 영업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그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뀐 거니까 얘기해 보세요. 나한테 뭘 줄 겁니까? 얼마를 나한테 그러면은 요구를 하고 얼마나의 가치를 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초기 창업 기업에서 돌아다니는 컨설팅의 문제, 뭐 컨설턴트의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자세나 생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지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례인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대표자 여러분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지 또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안에 수많은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 같은 저가형 카페가 되게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6월달 되면서 풀리면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거의 해금과 같군.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은 밖에 다닐 때 마스크를 공식적으로 안 쓰고 다녀도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거리에 차도 많아지고 실제로 이제 식당에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그 오픈 시간도 되게 늘어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가 되니까 이제 슬슬 그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장년 창업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게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게 되니까 생각보다 빨리 은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회사로 관둔 뭐 폐업을 하거나 이런 형태 때문에 이런 분들도 많고 이 약간 불안정한 사회를 겪으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고민하는 게 이제는 조금 경기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본인이 생각한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 창업 뭔가가 있거나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은 그걸로 창업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한번 채널 M&A에서 하게 되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소상공인 창업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소상공인 창업 중에서 본인이 요리를 잘하거나 뭔가 이런 요식업 쪽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유튜브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이제 기초 그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다수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자본이 덜 들어가지만 내가 완전 생으로 개인적인 샵을 차려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프랜차이즈형의 그런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왜? 일단 뭐 주변에 가보면 메가커피, 컴포즈는 항상 사람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후배가 마시는 커피 내려주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그냥 대부분 저도 집 근처에서는 다 이거 메가나 컴포즈가 요즘에 스타벅스를 안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제 사람들이 드글대는 요소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야, 나 저거 이제 창업해야겠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되게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제가 이거를 왜 확실하게 얘기하냐면은 일단 제 유튜브 채널 쪽에도 중장년이 많이 늘었고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나는 그걸 검색해 본 적도 없는데 제 알고리즘에 계속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가 떠요 알고리즘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창업적 콘텐츠는 많이 검색을 하죠. 저도 벤치마킹을 하니까. 근데 왜 나는 관심도 없는 나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가 소상공인 창업을 관심은 있어도 엄밀하게는 뭐 카페나 이런 장사를 하다가 스타트업의 영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정말 해드릴 얘기도 많고 정말 도와드릴 얘기도 많지만 그냥 내가 카페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개뿔 아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컵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분들 쪽은 제가 아예 보지도 않는데도 뜬단 말이에요. 이게 창업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 집 근처에 걸어만 가면 아마 이제 몇백 미터 안에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가 이제 쫙쫙 들어올 거예요. 쫙쫙. 그 중에서도 컴포즈 커피가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관련된 영상들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이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거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그 영상 한번 보세요.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런 커피숍을 하는 건 어떠냐 혹은 요즘에 이런 커피가 대세니까 우리 카페에서도 1,900원짜리 2,000원짜리 저가 커피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카페 창업한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훈수거든요. 잘못된 컨설턴트들이 요즘에 보니까 시장이 이런 게 대세니까 이런 거 하시니까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로 하면 그럼 사업이 성공을 못하냐? 리스크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걸 제가 얘기하려면은 제 나름대로의 논리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긴 싫어가지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성공을 못할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편의점 사업이 되게 리스크가 많고 지금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도 여전히 편의점 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제 권리금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없던 장소에 어떻게 내 가지고 되게 잘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성공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요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은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찾아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같은 일반적인 창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혹은 언뜻 보기에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여기에 좀 편승해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돈을 남들만큼 잘 벌 수 있는 시기는 넘어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 여러분이 그 정확하게 어떤 목적과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시장에 접근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플랜이 서 있어야 되고요. 그 플랜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좀 프랜차이즈 관련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카페 창업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것들을 또 고지고대로 듣진 말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같이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진짜 안정적으로 사업이 갈 수 있게끔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 좋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유튜브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 고수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돈 이렇게 갖다 주고 막 들은 다음에 하라는 대로 한다. 그건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약간 양날의 검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선을 좀 명확하게 지켜가지고 가져가면은 어쨌든 그 여러분의 어떤 뚜렷한 인사이트가 생기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성공은 못해도 적어도 이제 먹고는 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상담도 많이 받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로 많아요.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도 실제로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분이 상담을 갔는데, 여러분, 대표님,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막 썰을 푸는 거야. 이게 막 넷플릭스에서 뭘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경우. 혹은 뭐, 구글의 성공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애플의 성공사를 얘기해 볼게요. 대표님,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 여기가 원래 이렇게 된다 하면서 이런 사례를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거기 맞춰서 쫙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초기 상태에서 정말 갈팡질팡 막 고민을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모델들도 있고 이런 모델들도 있으니 너희들만의 어떤 그 모델이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봐라. 좀 공부를 좀 해보고 다시 한번 알아.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례들도 니들이 조사를 해봐. 그럼 조사를 해보면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가 대단한 사람인 건 맞지만, 그 회사가 걸어온 길과 이 대표가 그 사이사이에 했었던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들, 또 일어났었던 좋은 일들과 사건 사고들을 다 본인들이 봐야 그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고 이게 실제로 현재 내가 가야 될 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저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떤 분이 이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가면은 될 것 같은데 어떤가, 이걸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자, 대표님,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 회사의 5년 동안의 히스토리를 쫙 얘기해 줬거든요. 그걸 제가 여기다가 얘기를 안 하죠. 일반 강좌니까. 예. 근데 그 5년 동안의 히스토리를 쫙 얘기해 주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그러면서 뭐 제가 그렇다고 이거를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한 건 아닌데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모를 수 있죠.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이런 거예요. 본인이 A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 사례를 가지고, 뭐 오징어 게임이 됐건 뭐 구글이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그런 사의 대표 사례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대표한테 얘기한 거는 제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아보고 분석을 해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우연히 듣게 되면서 알게 된 어떤 지식이라는 거죠. 저도 그거를 한 2-3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여기저기 들은 걸로 조합을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라고요. 그 중에서 한 20-30%를 빼면 나머지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지, 하루에 반나절 정도만 열심히 웹서핑하고 유튜브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걸 안 한 거야. 내가 A라는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롤모델로 잡았다 그러면 그 기업의 A부터 Z까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고 그냥 저 회사는 저렇게 잘 됐네. 끝. 그리고 나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건 대표로서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런 회사들이 대체로 보면은 중간에 워낙 뻔하게 겪는, 그 자기가 롤모델로 살았던 그런 기업들조차 겪지 않았던 그런 온갖 개삽질을 하면서 굉장히 바닥으로 이제 쳐박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대표 탓이 맞아요. 이럴 줄 몰랐다? 아니죠. 지가 공부 안 한 거잖아요. 2-3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고.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은 자기가 이 안에서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가 어떤 거고 여기에서 내가 어디까지를 가야 될 건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거잖아요. 그건 대표의 직무유기인 거죠. 그 대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쌍한 거지, 그런 경우에는. 대표가 자기 일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사례를 보면은 분명히 굉장히 퀄리티 있는 영상이었고 이 안에서 그 감독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나중에도 그렇게 알려졌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전략도 잘 짰고 잘 만들었고 적절한 시기에 투자도 잘 받았지만은 사실은 넷플릭스 세계 1위로 떡상할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인 그 어떤 영상의 퀄리티나 스토리의 퀄리티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은 어떤 타이밍적인 요소나 어떤 그때 있었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운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운 7기 3이고 3이라고 하는 본인의 역량이 있었던 건 사실이면 사실
운칠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성공한 창업가들도 다 그 얘기예요. 운이 분명히 따랐다. 운이 없었다면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던 시점에 이렇게 넘어가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걸 다들 인정을 한다고요.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라고 100% 잘해서 이렇게 됐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없진 않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운칠이라는 걸 무시하고 3만 보고 저 회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박 쳤어. 우리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그쪽에다 포트폴리오를 맞춰가지고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그냥 쫙 가버린단 말이지. 100% 망해요. 근데 이런 그 운칠이라고 하는 요소를 언급 안 하고 3이라는 요소만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뽐뿌를 막 넣는 컨설턴트가 있다. 그럼 얘는 의심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투자자들도 이 운 3에 대한 요소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펌프를 하는 게 그런 건 있죠. 이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건 맞지만 이게 반대로 보면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게 어차피 투자자들도 보통 투자 수익을 뽑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있는 회사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가 이 3의 요소를 막 하면서 내가 정말 여기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하게 된다는 건 나는 대표님을 믿고 우리 회사의 가능성을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나도 리스크를 같이 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인 건데 자기는 투자도 안 할 거고 그냥 격려는 해주지만은 그럼 대표님 우리한테 투자할 거예요. 그럼 좀 일단 좀 봅시다. 아직 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3이란 요소를 여러분이 잘 살려가서 잘 살아나오면은 괜찮구나 하고 투자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책임 안 질 거잖아. 내 투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세무민을 하는 창업가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표자들이나 아니면은 무슨 컨설턴트나 대표자 선배들도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 못하는 여러분도 사실은 그 책임에서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회사 망하면 그거 여러분 책임인 거지. 대표 책임인 거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떤 사례 연구를 할 때 아름다운 얘기, 행복한 얘기들을 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막 지랄지랄하고 갑자기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러는 이유는 이런 세상도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리스크 테이킹이 안 돼요. 채널 M&L. 아마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되게 훈수 두는 분들 많아요. 뭐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고 저희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유튜브 경험도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설파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또 이제 저도 이제 M&L이나 회사의 대표로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되게 피곤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저는 누군가에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고민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고민이 없냐? 제가 물론 이거를 운영하면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이 채널을 꾸려가고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살려가고 어떻게 수익 구조를 가져가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저도 고민이 많죠. 근데 그런 고민들을 같이 얘기해 줄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안에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게 보니까 저한테 혼수를 두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그냥 그 바람인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영상 좀 추가하세요. 자막 좀 추가하면 좋겠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자막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 찍는 영상이 1시간짜리입니다. 그러면은 1시간짜리 영상을 자막을 추가하는 사람한테 알바를 줘가지고 맡긴다. 크몽이나 이런 데 맡긴다 그러면은 1시간짜리 영상의 자막이 제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된 퀄리티로 들어가려면은 제가 검수를 하고 뭘 하고 이러는 걸 떠나가지고 그 시간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 수준이에요. 이 영상 하나 수익이 몇십만 원이 안 나와요. 그 몇십만 원 뽑아내려면 한 5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자막 추가하면 사람들은 늘어나겠지만 아니 막말로 이 재미없는 창업 채널을 100만 명이 듣겠고요. 200만 명이 듣겠어요. 아직 10,000명도 못 넣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산기 두들겨 보면 이 자막은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거죠. 그럼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요즘에 자막 무료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 있다. 그거 쓰면 되지 않냐. 알아요. 저도 알아요. 부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그걸로 60분 정도 되는 강의 자막 한번 뽑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A4 용지로 80페이지가 나와요. 폰트 10으로. 특히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80페이지 A4 용지를 제가 다 보면서 자막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시간이면은 제가 영상을 3개를 찍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 M&L은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글로 자막 하나도 없이 글로 볼 수 있는 PPT와 제가 말하는 이 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자막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내일 모레가 예창패 마감이라고 칩시다. 제가 오늘 영상을 부랴부랴 찍었어요. 그럼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가겠어요? 자막 작업해서 올라가려면 다음 주 이맘때쯤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은 못 보는 거잖아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채널 M&A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 부류라고 해가지고 자동 자막 같은 거 그냥 그 상태로 올리는 거 되지 않냐?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자동 자막 한국어를 보면은 생각보다 잘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뭐 영상 길이를 짧게 하죠. 너무 길다. 아이, 당신 거 고칠 거 많다. 60분 너무 길지 않냐? 본인이 길게 보는 걸 싫어하는 그 취향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좋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유튜브의 영상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를 빨리 넘겨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몇 배속으로 쫙 돌려보거나 필요한 것만 이렇게 빨리빨리 넘겨서 보고 실제로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그 부분만 따로 듣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틀어놓고 그냥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영상 안 보고 귀로만 듣는 분들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영상을 안 하고 귀로만 듣는 분들은 제가 지금 60분짜리 영상을 10분으로 6개로 쪼개잖아요. 아, 저야 좋죠. 콘텐츠가 하나짜리가 막 6개가 쫙쫙 올라가니까. 전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 일단 풍성이시잖아요. 근데 그럼 그분이 그걸 재생 목록에 1편, 2편, 3편, 4편, 5편을 다 넣어가지고 그것만 듣다가 나중에 또 딴 거 나오면 또 편집하고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고 유튜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60분짜리보다는 10분짜리, 15분짜리 영상을 쪼개는 게 일반적인 유튜브 알고리즘상으로도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정도 영상을 되게 오랫동안 보는 거니까. 근데 이런 강의 영상 그렇게 찍었다가는 정말로 저 돈에 미친 새끼가 돈에 미친 새끼가 저거 쪼개가지고 광고비 더 받으려고 한다 이 소리 나온다고요. 이런 얘기들. 콘텐츠의 다각화, 전문가 영입.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거는 저는 뭐 별일 사는 변호사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나오겠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절대 안 부릅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이 친구들을 저는 공짜로 쓸 생각이 없어요. 이 영상에서 그런 친구들을 열정페이를 쓰는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한 거지 제 친구들이나 제 지인들까지 끌어들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영상에 나오려면은 확실한 어떤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 줘야 되는 반대급부라고 하는 게 이런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나가는 걸로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요. 이 영상 하나의 광고 수익이 한 달에 적어도 한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쯤 됐을 때는 제가 그 친구들 불러가지고 영상도 찍어서 콘텐츠 다각화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도 주고 막 달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돈의 문제인 거예요. 김장길이라고 하는 창업보육을 하는 사람이 아무려면 여러분한테 세무에 대한 얘기, 노무에 대한 얘기, 뭐 법률에 대한 얘기 그런 전문성 있는 얘기들을 안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기본적인 개론 정도를 하는 거는 나중엔 나올 거예요. 나중엔 나올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가 일반적인 강좌로 풀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민감한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정당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기획을 하고 참여를 하는 수많은 특강들 있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참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보다 전문성 있는 내용의 강의. 요게 이제 최근에 들어왔던 건데 이제 이 정도 너무 개념만 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용도의 강의보다는 뭐 좀 더 전문성 있는 내용들 진짜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좋죠. 좋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대학교 교수잖아요. 당연히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강의 베이스로 가는 거고 이 정도의 레벨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해야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20대 이상의 어느 정도 사회 경험하고 뭔가 남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좋은 강의가 되니까 딱 요 정도 수준을 안 넘어가는 거고요. 제가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아마 그 무슨 어떤 전문성 있는 회계나 세무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돼 있고 이 바닥에서 어떤 사례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 그거는 스타트업 클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한 7회째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강의들은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진짜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아무 데서나 풀어가지고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강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그것들을 막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하려면은 너무 또 힘들기도 하고 콘텐츠도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스타트업 클럽 비정기 세미나에서 줌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듣고 있고 많지는 않구나 우리 한 5명 되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듣고 있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볼 수 있게끔 다 유튜브로 그 뭐냐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강의를 제가 하려면은
제 시간당 단가가 있고 제가 들여야 되는 노력이 있고 또 여기저기 퍼뜨려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원래는 그런 거는 저 뭐냐 클래스 101이나 이런데 이제 그 한 달 수강 코스 몇십만 원 해가지고 들어야 되는 강의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건 약간 어떤 거냐면 메가커피 가가지고 아 사장님 이거 커피 2,000원짜리 이거 너무 좋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좀 블루마운틴이나 하와이안 코나를 좀 넣어달라 그래야 커피가 맛있지 않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안 할 짓을 요구를 한다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실제로 제 주변에 훈술 두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씨 대학 교수가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뭐냐 하려면은 그 뭐지?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 그게 이제 고객들과의 소통이래지는. 저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그거를 왜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녀? 그거 내 자산이고 다 내 저작권인데. 이게 저도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엄연히 고민을 하고 지켜야 되는 어떤 그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변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대표들한테 어떤 다른 일들을 해오고 있던 대표들한테 어느 시점에 제가 강요를 안 하고 올해는 글렀으니까 내년까지는 좀 버텨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유가 하나예요. 이분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 옵션이 있어요. 솔루션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분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왜 감당을 못하냐? 간단한 거예요. 리스크가 생겨요. 근데 이분이 리스크를 감당할 멘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관여를 안 합니다. 아예 옵션도 제안을 안 해요. 왜? 그 옵션 들었다가 갑자기 마음이 혹해가지고 사고 치면은 이 사람 인생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신은 J커브를 아주 천천히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먹고 살면서 당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 안에다가 올 한 해 동안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반대로 너무 리스크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워워해서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채널 M&L에 그리는 그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진짜 밥 먹을 때도 고민을 해요. 이 채널 M&L의 5년 뒤 10년 뒤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로 글로벌한 수준의 진짜 창업을 위한 모든 것들이 모든 이 공간 안에 완전히 생태계로 당겨야 되고 이게 유튜브 채널뿐만이 아니고 저만의 플랫폼 안에서 완전히 어떤 형성이 돼야 되고 그게 메타버스나 아니면 그 안에서 NFT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저만의 어떤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M&L 사단이라고 하는 그 창업가 분들을 제가 그래서 계속 인연을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제자도 있고. 그 그림이 있는데 그걸 지금 됐든 만든다? 와, 저는 연간 적자 1억씩 나는 회사 운영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 운영하려면은 저 이거 때려쳐야 돼요. 서울대 관둬야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냥 학교에서 하는 일 하고 거기에 우리 애들 진짜 열심히 해가 창업가들 키우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M&L 채널을 만들고 이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이렇게 일요일이나 평일날 밤이나 이렇게 제 짜투리 시간 제가 취미 생활을 하거나 쉬어야 되는 시간을 이걸로 취미 생활을 하듯이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저한테 뭐 무슨 뭐 조언을 하고 뭐라고 이러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걸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심지어 본인의 창업에서 제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거를 절대 안 하실 분들이 저한테는 아 교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이런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창업을 진짜 고민이 돼서 컨설팅을 하러 갔으면 필요한 거를 얻고 오면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막 요청도 안 했는데 훈수를 두는 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보고요. 저는 대다수의 컨설턴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말을 너무 편하게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아 대표님 꿈을 더 키워야겠네. 지가 왜 남의 꿈을 꾸라 마라 이 지랄을 하는 거냐고. 만약에 정말 자기의 역할이 이 사람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컨설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꿈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본인 안에 있는 어떤 그 억압하고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풀어내야 된다. 그래야 투자라고 하는 것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이해가 갈 수 있으면서도 본인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렇게 가지 않으면 당신에게 투자의 길은 열리지 않으니 선택은 본인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가 찾든가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그 옵션을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투자받을 생각을 안 하든가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그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창업 상담을 오거나 컨설팅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옵션을 만들어가지 저한테 이렇게 해라라는 거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계속 그런 분들한테 이제 K-스타트업 이런 거 이제 막 공고 올라오면 도움이 될 만한 걸 던져주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끝까지 냈냐 안 했냐를 확인은 안 해요. 안 냈다 그래도 별말 안 해요. 뭐 본인이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서 선택을 안 한 건데 뭐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계속 대안을 드리는 건데 그 대안을 끝까지 못 따라가면은 좀 안타까운 거고 이제 따라가면은 그 다음 단계를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컨설팅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요즘 뭐 시장에서 돌아가는 흔히 얘기하는 엑셀러레이터나 컨설팅이나 멘토를 한다는 코칭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관들이 과연 이 정도로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공과대학에서 저랑 다른 교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동주니어라고 이제 서울대생들만 위한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그걸 실제로 실행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5개월, 6개월을 보고 그 5개월, 6개월 동안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알겠다 그러면 전혀 터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잘라내고요.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반 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업을 했을 때 오래 살아남으면서 성과를 내요. 저희가 토탈 이 사업에 이건 뉴스도 난 거니까 얘기를 해도 되는데 토탈 이 지원 사업에서 여태까지 3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토탈 쏟아부었던 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런 그 기금이 있거든요. 그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걸 하라라고 해서 이제 주신 그 굉장히 훌륭하신 저희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사장님께서 주신 그 돈 중에 한 4억이 좀 안 되는 돈을 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원받는 기업 중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을 한 기업만 수상을 하고 파악을 한 기업만 토탈 떨어가지고 그 4억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이 지금 뭐 매출이나 아니면은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사업 뭐 채택이나 아니면 엑시탄 사례까지 합쳐가지고 총 170원 정도의 가치를 올렸어요. 그 정도의 결과를 창출을 해놨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아니다. 자부심. 프라이드. 자부심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자부심이 있고 이 경험을 제가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본인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요구해야 되는지에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의 역할입니다. 자,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는 거고요. 그 대가가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예. 정말 자존심을 꺾고 뭔가 창피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적절하게 지불을 했을 때 여러분께서 원하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무언가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형태로 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분명히 그 대가는 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하거든요. 오늘 얘기는 요 정도. 오늘의 원픽은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원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원래 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창금 특강이 하나 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 멤버십 들으시는 분들이 계속 막 기초편 나오고 심화편 2주 뒤에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한 텀 쉬어가는 걸로 전혀 다른 의미로 심화편이 없는 순수한 창업 일방 특강으로 꾸며봤고요. 이 영상 잘 보시면서 본인이 앞으로 그려야 될 사업의 정체성이 어떤 것들이고 누군가 이 고민거리를 토로한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로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하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투자를 위한 그 투자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번에는 이제 창금 특강 투자 심화편 들어갈 거고요. 그 이후에 투자 유치 2편 기초편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올 하반기에는 거의 돈에 대한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좀 이제 팀워크나 이런 쪽으로 좀 시간을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2023년도가 오게 되겠죠.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3월 달이나 뭐 8월 달이나 이럴 때 추경이 나오면은 조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또 이렇게 기나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양이가 이렇게 좀 우리 꺼뭉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인사를 또 하네요. 야, 내려가라 이제. 아이고. 얘가 지금 여기 한번 이렇게 뒤엎고 갔는데 조명도 한번 없고요.
예, 지금 제 무릎을 한번 핥히고 왔습니다. 피가 나네. 아, 정말. 이따 간식 줄게.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